배우 고 이선균의 부친이 아들을 잃은 후 3개월 만에 별세했습니다. 전혜진과 유족들은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선균의 아버지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다 가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혜진은 고 이선균의 장례식에서 상주로 빈소를 지키며 슬픔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슬픔이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시아버지까지 떠나보내야 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죠. 이선균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비보여서 슬픔이 더욱 큰데, 특히 이선균의 유작 행복의 나라와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연내 개봉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아들의 마지막 작품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됐습니다. 고 이선균의 아버지는 자신의 큰 자랑거리였던 아들을 허망하게 먼저 떠나보내고 굉장히 큰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선균은 어린 시절 봉제 공장을 했던 아버지 덕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넉넉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서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다른 직업을 갖기에는 나이가 많으셔서 결국 택시 운전까지 하게 됐고, 어머니는 재봉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남매 중 막내인 이선균은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 게 싫었고, 엄마의 재봉틀 소리도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싫었으며,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연극 연습을 하고 학교에서 자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를 탈까봐 걱정도 했고, 아버지의 힘든 얘기를 듣는 것이 싫었지만 졸업하고는 철이 들어 그때까지도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께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선균은 어머니께 아버지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면서 그만두고 싶으실 때 말씀하시라고 했고, 이후 그만두실 때 그 당시 버는 만큼 생활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아버지와의 교류가 적었던 이선균은 전혜진과 결혼한 이후 며느리인 아내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았고 어머니와 어떻게 만났는지 자신에게 이야기해주자 기분이 참 묘했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죠. 힘든 삶을 사시던 이선균의 아버지는 이후 아들이 연예인으로 성공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가 싶었지만 아들의 비보에 결국 3개월 만에 아들을 보러 하늘로 떠나게 되셨는데요. 더구나 이선균의 어머니마저 의료사고로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는데, 당시 이선균의 어머니는 70번째 생신을 맞아 가족들과도 함께 밥도 같이 먹고 가족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지병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가 금요일날 어머니가 단풍놀이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다면서 이선균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떠나시기 이틀 전에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가 왔는데 친구 결혼식 사회를 봐야 돼서 엄마 나 바쁘니까 끝나고 전화할게라고 차갑게 받고 끊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고 그게 너무 걸렸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선균은 주말에 아프셔서 병원도 못 가시고 체한 줄 알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연락을 드렸더니 엄마가 말도 잘 못하시고 119에 실려갔다고 했고 형이 지금 병원이고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지금 와도 엄마를 못 보니까 점심때 나랑 교대하자고 하더라. 괜찮다는 말에 일단 안심했는데 또다시 전화가 와 있었고 빨리 와야겠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심근경색이 아닌 대동맥이 끊어진 상황이었다. 또 너무 놀라서 119를 같이 타고 대학병원을 갔는데 수술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너무 사고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많이 힘들었고 정말 보고 싶다고 덧붙였죠. 병원의 초진이 잘못되었고 어머니는 대동맥이 끊어진 상태인 대동맥 박리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수술 도중 그만 돌아가시게 된 것인데요. 이선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바쁘다고 전화를 곧장 끊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된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잊을 수 없지 않냐?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너무 철없이 칭얼대는 막내라서 더 풍족하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그걸 누리지 못했다. 부모님을 위해 준비했던 새집 입주를 2달 남겨둔 시기여서 정말 후회가 되고 어머니가 굉장히 보고 싶다. 지금도 생각난다고 말하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는데 그는 이후 응급실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골든타임 촬영 당시 어머니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해 연기를 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어머니를 어이없게 보내드린 뒤 열심히 연기자로 살아가던 이선균은 결국 대배우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 경기남 부경찰청이 22일에는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경찰서 소속의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이선균의 수사 과정에서 비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조치로 보이는데
A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정보 유출은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윤종신, 배우 김희성 등 문화예술인들은 이선균이 당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 봉준호 감독은 수사 내용의 언론 보도 경위, 공개 소환 조사 등을 거론하며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수 윤종신은 이선균의 혐의와 관련 없는 사적 전화통화를 보도한 KBS에 대해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는가라며 기사 삭제를 요구하면서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황색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죠. 유명인은 이미지와 평판, 자존감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유명인들에 대한 수사는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지만, 이선균에 대한 수사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듯 실시간으로 언론으로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사생활 폄훼로 언론은 방향을 선회했죠.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선균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유흥업소 실장과의 진술이 대립된다면 망신주기 수사보다는 차라리 기소를 하여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는 것인데, 물론 검경은 현재 상황에서 이선균을 기소할 경우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이선균의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개월의 집중 수사를 진행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연기파 배우를 잃었고 그의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이선균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연구소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면 혐의 없음으로 풀어줄 만도 한데, 수사당국이 너무 집요하게 이선균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더랬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을 무마하기 위해 유명한 예인의 기사로 덮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이선균을 조사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취재에 열을 올린 것도 그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를 이어갔고, 2차 조사 후 49일 만에 세 번째 소환을 했는데, 20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3차 조사를 마친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을 정도로 결백함을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동안 11월 24일 KBS 뉴스의 단독 보도는 유흥업소 실장 김남희와 이선균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이선균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영상을 별세 하루 전날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형법은 무죄 추정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혐의가 없으면 연예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하는데, 가세연은 이선균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맞춰 개인의 사생활 침해까지 불사르며 이선균을 궁지로 몰아넣었죠. KBS는 심지어 공영방송이라는 공중파 방송에서 무책임하게 배우의 사생활을 녹취한 내용으로 단독 보도한다며 뉴스를 했고, 수신료의 가치를 말하더니 연예인 사생활 털기가 공영방송이 내세우는 가치인가요? 사건을 조사 중이던 인천경찰서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선균에게 공소권 없음으로 그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누군가 사라져야 끝나는 표적 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사 단계부터 실명이 거론됐던 상황 등이 고인에게 큰 압박과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이선균의 의혹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지난 10월 22일, 하루 앞선 10월 19일에 유명 배우 L씨가 내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됐었고, 이니셜이지만 대비년도와 작품 등에 대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금세 이선균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내사란 정식 수사 여부를 정하기 위해 대상에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실제로 내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한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내사 단계에서는 실명이 특정될 경우 자칫 피의자가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이후 이선균은 피의자로 전환이 돼 수사를 받았으나 간이시학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바일 정밀검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국면이 전환되었고, 거기에 함께 피의자로 전환됐던 지드래곤마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상황은 더욱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객관적 물증조차 없는 상황에 특정인의 진술로 피의자 아닌 피의자가 되고 검경과 언론으로부터의 빗발치는 공격을 그는 막아내지 못했죠. 그렇게 국민 대부분이 알만한 톱스타들의 이름이 거론된 상황에서 한 명은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 상황에 홀로 남은 톱스타 이선균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의 초조함을 느꼈는지 지난 23일에는 무려 19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는 경찰에 초조했던 심경을 방증하는 듯했고, 이날 이선균은 오전 10시에 출석해 16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24일 오전 5시께 경찰서 밖을 나설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배우 이선균은 향년 48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선균의 선택이 안타까운 것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은 배우가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자신의 경력을 쌓아 올라간 배우란 점에서 그러한데요. 그는 1999년 그룹 비주의 괜찮아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데뷔했고, 이후 MBC 시트콤 연인들 단막극 닥터러브 반투명 연애 거리여인의 사랑법으로 인지도를 쌓았고, 2007년 방송된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비로소 존재감을 얻었으며 커피 프린스 1호점 파스타 골든타임 나의 아저씨 등의 작품을 흥행시키며 인기 배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선균은 영화 파주 오키, 이 영화 째째한 로맨스, 화차, 아내의 모든 것, 끝까지 간다 등의 영화를 통해 스크린에서도 활약했는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으며 제26회 미국 배우조합상 영화 부문 앙상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를 향한 응원과 사랑은 비난과 빈축으로 바뀌며 그의 연기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나약한 존재임을 수많은 경험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현실이 되니 참으로 안타깝네요. 아카데미로 칸으로 이제 세계적 배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아내도 정말 괜찮은 배우이고, 청소년기의 두 아들을 생각했다면 그러면 절대 안 될 텐데. 큰 자랑이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된 걸 아들들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2개월 동안 수사를 받던 이선균 씨는 하루 전까지도 변호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안타깝게도 수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떠났는데요. 이후 이선균의 비보를 들은 가족들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아버지 역시 인생 마지막을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결국 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모쪼록 가족을 떠나보낸 전혜진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고인이 하늘에서 그리던 아들과 재회하게 되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